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였죠. 갑자기 기지 안의 모든 경보음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조차 포기하고 철수해버린 그 절망의 기지에 남겨진 건 우리 한국인 기술자들 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수억 원짜리 핵미사일 100여 발이 죽음의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500명의 병사가 바닥에 엎드려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산 요격 시스템의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이 제 손가락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사막의 요격전,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모래바람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외곽에 위치한 알사라 기지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지평선 끝에서 불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모래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기지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곳에 무기를 팔러온 평범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거리 유도무기 시스템인 천궁 2호를 현지에 맞게 최적화하는 게 우리 임무였죠. 하지만 정치는 우리의 기술보다 훨씬 비정했습니다. 미국이 갑작스럽게 방공 시스템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검토했다는 이유로 맹방이었던 미국이 등을 돌린 것이죠.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빠져나간 자리는 거대한 구멍처럼 공허했습니다. 기지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본사로부터 철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우리 목숨이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짐을 싸는 동료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무서웠습니다. 저는 밤새 좁은 숙소 안을 서성이며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지만 버려진 이곳 사람들의 눈빛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지 입구에서 본 광경이 제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어린 병사들이 낡은 소총 한 자루를 쥐고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바로 우리 손에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못 보고 갈 수는 없다고요.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의 자존심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동료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하나둘씩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는 남기로 했습니다. 기지장에게 달려가 선언했습니다. 우리 장비를 가동하겠다고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그는 울먹였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실 여유도 없었어요. 사막의 온도는 낮 동안 5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강철로 된 장비들은 손만 대도 살점이 데일 정도로 뜨거웠죠. 하지만 우리는 차가운 냉각제를 장비에 쏟아부으며 버텼습니다. 정밀한 회로판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진막을 치고 땀을 흘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로 피곤했지만 누구 하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이 사막에서 증명되어야 했으니까요. 기지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는 건 오로지 우리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몫이었죠. 밖은 섭씨 5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쉴 수 없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에서 가져온 천궁 2호 유도탄 발사대를 재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의 미세한 모래가루는 기계의 가장 큰 적이었죠. 아주 작은 먼지 하나가 정밀 회로에 들어가도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은 먹통이 되고 맙니다. 저는 땀 범벅이 된 채 달아오른 장비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금속판에 팔이 닿을 때마다 치익 소리와 함께 살이 타는 냄새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죠. 아빠 언제 와? 라고 묻던 딸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지 바깥에서 지면을 뒤흔드는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어요. 연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유전지대가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긴급 타전이 들어온 겁니다. 기지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지 병사들은 허둥지둥 방탄복을 챙겨 입었고 기지장의 무전기는 쉴 새 없이 비명을 질러댔죠. 미군이 버리고 간 빈 기지에 남은 건 이제 막 설치를 끝낸 우리 장비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도망칠 곳은 없으며 우리가 실패하면 이곳의 모든 생명이 끝난다는 사실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인 컨트롤 패널에 전원을 올렸습니다. 화면에 녹색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빛이 마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마지막 촛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스템 냉각 장치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사막의 살인적인 열기가 기계의 한계를 넘어섰던 것이죠. 제어반 온도가 순식간에 8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미사일을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시스템 전체가 녹아내릴 판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있던 얼음 생수통을 닥치는 대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적셔 뜨거워진 제어 모듈을 직접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수포가 생기고 화상을 입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 레이더 화면에 적의 미사일 궤적을 띄워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죠. 기지장은 제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 장비가 저 하늘을 날아오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느냐고요. 저는 타 들어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을 믿으라고요. 우리가 만든 이 철갑의 파수꾼이 당신들을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말입니다. 통제실의 모든 조명이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레이더 화면에는 수십 개의 붉은 점이 무서운 속도로 기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사일 공격이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제어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은 화면에서 떼지 않았죠. 기지장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이 기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요. 그는 제 어깨를 강하게 붙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엔지니어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하냐고요. 당신이 실패하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으니 이름이라도 기억하게 해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저는 타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재현입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 이재현이라고요. 재현 당신만 믿습니다. 기지장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기계만 만져온 사람일 뿐 총 한 번 제대로 쏴본 적 없는 민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가락 하나에 이곳에 있는 500명 병사들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천궁 2호의 최종 발사 스위치를 힘껏 눌렀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굉음과 함께 한국산 미사일들이 화염을 내뿜으며 사막의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간 유도탄들은 적이 쏜 탄도탄들을 허공에서 정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펑펑 소리와 함께 밤하늘에는 거대한 불꽃놀이 같은 요격 흔적이 남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죽음을 기다리던 병사들이 하나둘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기쁨은 10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더 큰 위기가 우리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환호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불길한 엔진 소리가 레이더망 하단에서 감지되었습니다. 기존의 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는 신호들이 포착된 겁니다. 저고도로 깔려 들어오는 자살 드론대였습니다. 탄도탄을 막는데 모든 화력을 쏟아부은 틈을 타적들이 비열한 파상 공세를 펼친 것이죠. 드론들은 레이더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지면을 훑듯이 다가왔습니다. 확인된 수량만 40대가 넘었는데 우리에게 남은 요격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급격한 연사 후에 통제 시스템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얼음장 같은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라면 공들여 지킨 기지가 드론 한두 대의 폭발에 허망하게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기지 안은 다시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제 입만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집념이 다시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재현입니다. 모니터가 암전되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현실이 된 것이죠. 수십 대의 자살 드론이 기지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방어 시스템의 심장인 중앙 제어 장치가 사막의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뻗어버린 겁니다. 기지 안은 비명보다 더 무서운 정적에 짓눌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줄 방패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병사들은 절망한 채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지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어요. 저는 제어판 하단의 비상용 덮개를 뜯어냈습니다. 수천 개의 전선이 엉켜있는 그곳은 마치 터지기 직전의 화약꽃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타 들어가는 전선들을 하나씩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구리선의 감촉이 날카롭게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이 회로를 복구하지 못하면 이곳은 오늘 밤 누군가의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천궁 2호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한국에서 수만 번도 더 들여다봤던 그 회로도를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보조 전원 장치로 연결되는 핵심 라인이 녹아붙어 있었어요. 저는 입에 물고 있던 드라이버를 집어 던지고 화상을 입은 손가락으로 전선을 직접 꼬아 연결했습니다. 강한 전류가 몸을 타고 흘렀지만 이빨을 악물고 견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움직여줘라고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가 다시 푸른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그 짧은 몇 초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화면이 켜지자마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모든 요격탄을 근접 방어 모드로 전환하라고요. 드론들과 기지 사이의 거리는 이제 불과 수백 미터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수동 조종 모드를 선택했습니다. 자동 추적 기능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화면 속 드론들의 점을 하나하나 조준하며 발사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발사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광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격추된 드론들이 기지 담벼락 바로 너머에서 폭발하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한 대가 기지 지휘소 옥상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제 눈앞에서 점점 커지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보며 저는 마지막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폭발음과 함께 사방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바닥으로 쓰러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적은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처음 들어보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드론대가 폭발하며 남긴 검은 연기가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땅바닥에서부터 기분 나쁜 진동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화면 구석에 다시 불이 들어왔고 그곳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신호들이 잡혔습니다. 적의 주력 전차 부대가 모래 폭풍을 틈타 기지로 진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지 안은 다시 한번 비명 섞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중 방어에 모든 신경을 쏟느라 지상으로 다가오는 적들을 놓치고 만 것이죠. 우리에게 남은 대공 미사일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공중용 미사일로 지상의 전차를 막는다는 건 교본에도 없는 무모한 짓이었어요. 병사들은 40톤이 넘는 강철 괴물들이 다가오는 소리에 전의를 상실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지장이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재현 씨,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일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 제 눈앞에 있는 천궁 2호의 소프트웨어 로직 하나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장비는 원래 하늘의 목표물을 맞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유도 알고리즘을 조금만 손본다면 지상의 목표물도 추적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도박이었으니까요.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저 앉아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모두 비키세요 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이 놀라 저를 쳐다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리미터를 강제로 해제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안전장치를 하나하나 부수며 전차의 열 신호를 추적하도록 코드를 새로 짰습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죠.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강철 괴물들을 멈춰 세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차가 기지 정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수동 조작으로 미사일의 각도를 수평에 가깝게 낮췄습니다. 발사대 근처의 모래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제 검지가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엄청난 반동과 함께 미사일이 지면을 스치듯 날아갔습니다. 콱광하는 소리와 함께 앞장서던 적의 전차가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뒤따르던 전차들이 급격히 방향을 틀며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무기가 땅을 향해 불을 뿜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발사대 중 하나가 불꽃을 튀기며 멈춰버렸습니다. 적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고 우리에겐 이제 단 한 발의 기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사막의 기억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기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겼습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미사일 잔량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죠. 적 전차들은 아군의 첫 공격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엔진 소리를 높이며 기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패가 바닥났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발사대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우리의 절망을 대변하고 있었으니까요. 기지장은 제 옆에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재현 씨, 정말 이게 끝입니까? 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 한 발마저 빗나간다면 그 다음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남은 시스템의 전력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레이더의 정밀도를 극한으로 높여 적 지휘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미세한 모래가루 때문인지 신호가 계속해서 튀었습니다. 화면 속의 점들이 겹쳐 보였고 제 시야도 땀 때문에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개발하며 연구소에서 보냈던 수많은 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만들 때 단순히 금속 덩어리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담아 한 땀 한 땀 코드를 짰죠. 저는 보이지 않는 화면 속에서 장비의 진동과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기계와 제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손가락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알려주는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지금입니다 라고 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미사일이 발사대를 박차고 나가는 순간 기지 전체가 거대한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미사일은 지면을 스치듯 날아가 적 전차 부대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지면이 뒤집혔고 화염은 수십 미터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적의 지휘 차량이 완파되자 나머지 전차들이 갈팡질팡하다가 후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지 안의 병사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제어판 위에 엎드려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짧았습니다. 적들은 물러갔지만 기지의 모든 통신망과 전력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이죠. 우리는 승리했지만 고립되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보낼 방법도 다시 적이 올 경우 막아낼 힘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기지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평선 너머에서 다시 한번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재공격인지 아니면 기적인지 알 수 없는 그 불빛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통신이 끊긴 암흑 속에서 멀리 지평선을 따라 다가오는 불빛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적들이 전열을 정비해 다시 돌아온 것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맨몸으로 맞서는 일뿐이었으니까요. 기지장은 병사들에게 마지막 전투 태세를 명령했고 저 역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 고장난 제어판 앞에 다시 섰습니다. 손가락의 화상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며 엔진 소리가 기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적 전차의 육중한 소음과는 달랐거든요. 훨씬 경쾌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불빛이 기지 정문 바로 앞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난 것은 적의 깃발이 아닌 UN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평화유지군과 인근 마을의 트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기지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과 요격의 흔적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트럭 가득 물과 음식을 싣고 왔고 평화유지군은 우리를 엄호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기지 문이 열리자마자 병사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저 역시 제어판을 붙잡은 채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겨우 서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인 한 분이 제게 다가와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현지어로 무어라 계속 말하며 제 손의 화상을 보고는 자신의 머리띠를 풀어 직접 감싸주었습니다. 기지장이 통역해주기를 당신들이 오늘 밤 하늘에서 보여준 그 빛이 우리 마을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단순히 파괴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비로소 엔지니어로서의 진정한 긍지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밤을 새우며 회로를 그리고 코딩을 하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임원함원 타국 땅, 누군가의 생명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동이 터오는 사막의 하늘은 어젯밤의 지옥 같은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부서진 천궁 2호 발사대 옆에 앉아 멀리 한국에 있는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만든 기계가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현이라는 이름이 전설처럼 남게 되죠. 이 드라마틱한 여정의 마침표는 아직 찍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영광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기지가 평온을 되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서진 장비들은 수리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고 저 역시 귀국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기지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천궁 2호가 서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는 어젯밤에 치열했던 전투를 증명하듯 거친 그 흐름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기지장은 제게 다가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현지 국왕이 수여하는 특별 훈장과 함께 마을 아이들이 서툰 한국말로 적은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재현 당신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자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수개월간 사막에서 겪은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공항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사막에 고립된 기지에서 한국산 무기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간 뒤였죠. 하지만 저는 화려한 카메라 조명보다 멀리서 저를 향해 달려오는 가족들의 얼굴이 먼저 보였습니다. 아내의 눈물 섞인 미소와 딸아이의 따뜻한 포옹을 받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돌아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K방산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고 세계 각국에서 우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영광 뒤에 숨겨진 진실을 잊지 않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하며 가장 정밀한 회로보다 더 강력한 것은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엔지니어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눈을 감으면 사막의 붉은 노을과 그날 밤의 섬광이 떠오릅니다. 제 손가락 끝에 닿았던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뜨거웠던 전선의 온기도 여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위협에 떨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저는 다시 연구실의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재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켜낸 세상의 아주 작은 기록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당신의 오늘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그 길을 걷기 위해 나섭니다. 그날의 뜨거웠던 약속은 여전히 제 가슴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잦아들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누군가의 생명이 되었던 그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술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재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자부심과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사투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기술자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뜨거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밀리 유튜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